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원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이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난세용우님과 3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요. 참여하는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노란톡방 QR코드를 이용해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으로 노란톡을 오픈해 주시고요. 채팅방 목록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QR코드 스캔 버튼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십시오. 네, 카메라가 나오면 지금 화면을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을 꼭 입력하셔야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검색을 통해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톡방 분위기 살짝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당 감사합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신 가운데 둘리사랑 고길동님께서도 상당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해서 드래곤님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주린님께서도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또 종목 고민 남겨주시고 계신 가운데 만두님과 노마치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식왕 클라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현대건설기계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약국님, 네. 나가셨는데 어디 가셨을까요? 테슬라 주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랑파랑 내계자님께서는 현대제철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많은 분들께서 종목 고민 남겨주고 계신 가운데 지금 종목 고민을 더 남겨주셔도 늦지 않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싸다구님께서도 상당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난세용의 투자 노트 시간입니다. 오늘장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플레이 위드입니다. 아, 네. 플레이 위드이군요. 오늘장 상승 종목 플레이 위드가 상승을 했는데 왜 상승을 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하는 이유는 워낙 뭐 다들 손해를 보니까 그래도 이 종목들을 보면은 내 종목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한 게 플레이 위드죠. 네. 플레이 위드가 이제 어제도 올랐어요. 어제도 얼마나 올렸냐 차트 보시죠. 어제도 10% 올랐거든요. 네. 이제 오른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게임 업종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MMORPG 게임 CLM이 출시 준비다 그래가지고 이게 부각이 되면서 이제 어제 10%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전에 그러니까 언제냐면 11월 18일 날 14,500까지 갔다가 거의 뭡니까 10,000원까지 빠졌다가 어제 바로 그냥 올렸죠. 그래서 15,250원에서 한 방에 그냥 두 방에 완전히 지금 상한가를 기록하고 오늘 완전히 기염을 토했죠. 상승률 1위 종목 플레이 위드 일단 게임주고 C램이 준비 중이다 이렇게 해서 1위였고 그다음에 이 종목은 뭐냐면은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뭐 시원하게 올랐죠. 완전히 저수지 관계 11월 10일에서 빠져나왔는데 오늘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갈증을 해소를 시켜줬는데 이 종목은 이제 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늘 보시면은 그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가 되는데 이 회사가 원격 진료 관련주입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디지털 헬스 플랫폼 사업을 하는 이런 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역시 이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멘틱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또 오래 받으면은 이렇게 또 상한가 치는 날이 있다 해서 여러분들도 가진 종목도 테마주들은 항상 이렇게 끼가 있기 때문에 언제 또 이거 손절해가지고 또 상한가 맞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니 해서 이런 제가 테마주들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매도보다는 홀딩이라는 의견을 많이 드리는 게 테마주는 또 언제 한번 오르면 그냥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놓치면은 영원히 복구가 안 됩니다. 주식은. 예. 네, 세 번째로 오늘 종목이 국전약품이에요. 국전약품 뭐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종목이죠. 네. 국전약품이 오늘 네, 이게 지금 많이 보면은 올랐던 계속 것 뭐 10월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계속 이슈가 됐고, 그다음에 MSCI 글로벌 스몰캡 지수 뭐 편입 소식으로 해가지고 올랐는데 이제 오늘도 역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해가지고 이런 코로나 치료제 부각돼서 오른 거거든요. 근데 원래 국전약품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MSCI 스몰캡 편입 그런 뉴스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한 9월 달에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이죠. 역시 이 종목도 25,000원에서 10,000원까지 빠졌다가 그렇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 종목은 뭐 40% 수준까지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많이 빠졌었네요. 빼고서 네. 오늘 10 몇 프로 올랐죠. 오늘 거의 20% 20% 올랐습니다. 올랐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 이런 테마주들은 한번 오르면 또 금방 오르기 때문에 이런 묘미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바이오주를 그쵸, 던지지 버리질 마시라고 못하는 이야기를 거죠. 네. 하셨네요. 네 번째가 이제 YJN 게임즈예요. 네. 게임즈인데 오늘 게임주들이 참 잘 갔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임즈인데 이 종목은 완전히 이제 신고가를 뚫고 가죠. 네. 이 종목은 이제 그래픽 스튜디오 본버스를 인수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를 신사업으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진출한다 해가지고 오늘 올랐는데 사실 보면은 이 종목은 원이 델스라고 있어요. 관계사가 이제 VR 사업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YJ 게임즈 오늘은 그래픽 스튜디오 본버스를 인수한다는 뉴스를 내가지고 오늘 YJN 게임즈가 19%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섯 번째로 오른 종목은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동전주죠. 쌍방울 네. 동전주고 이제 우리 옛날에 네이 이런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이제 쌍방울이 오른 거는 NFT 메타버스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뉴스 때문에 오늘 15% 올랐는데 이제 계열사의 그 미래 산업이 있어요. 미래 산업이 있는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어떤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체결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또 반도체 검사 장비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또 우리 NFT나 메타버스 이거 신사업을 한다 가지고 쌍방울이 오늘 상승률 5위 14.77%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 지금 뭐 이 회사는 이제 최대 주주가 강림이거든요. 강림이 네. 아까 얘기한 IOK도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IOK, IHK 함께 신사업을 추진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회사에 IOK하고 IHQ하고 함께 저기 뭡니까 그 신사업을 추진한다. 메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회사가 이제 지난번에 이스타항공을 또 인수한다가 이제 무산이 됐었죠. 그래서 그랬었죠. 쌍방울이 계속 지금 아마 뭔가 이렇게 사업 다각화하려고 뭐 M&A라든가 이제 신사업을 계속 진출하는 모습인데 사실 주가가 이제 동전주라 사실 좀 꺼림칙하죠.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게 이제 약점인데 어쨌든 간에 쌍방울이 또 계속 이슈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오늘 오는 거는 이제 역시 코로나 관련주죠. 코로나 관련주인데 12월 7일 날 일단은 기자 간담회를 한답니다. 오미크론 해가지고 일단 변이도 해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가 오늘 14.6% 올랐는데 현대바이오는 이제 어제도 뭐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COV03을 개발 중에 있다. 그래서 어제도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가지고 지금 이 종목도 거의 뭐 36,000원에서 18,000원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어제 오늘 오름으로써 거의 3만 원대 회복을 했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은 한번 오르면 그냥 금방 원위치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 종목도 이렇게 뉴스를 탈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라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2달 사이에 다시 원점으로 그렇죠. 좀 돌아오는 예. 느낌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미코바이오메드 이 종목도 이제 계속 얼마까지 갔었죠? 2만 원까지 갔다가 8,790원 왔다가 이제 오늘 올랐는데 오늘 미코바이오메드가 11% 올랐죠. 오늘은 네. 보면 이제 변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검출형
키트를 개발을 했다. 진단 키트. 그리고 CB 발행 소식이 있어요. 200억 규모. 그래서 오늘 미코 바이오메드가 그래서 오늘 11%대 상승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제 한국 BNC.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한국 BNC 한번 볼까요? 네, 이 종목도 7만 원까지 갔다가 맞습니다. 2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거의 네. 이 종목은 30%까지도 빠진 엄청나게 빠진 종목인데 이제 오늘은 오르는 게 뭐냐면 확진자가 이제 늘어나가지고 네. 역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래 이 회사는 필러 사업을 한 회사인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이렇게 되는데 또 최근에는 또 뭐냐니까 대마초 관련주 해가지고 또 한국 BNC가 대마초 관련주거든요. 이제 뭐 이슈가 그렇습니까? 네.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 대마초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게 그다음에 보면 코로나 치료제는 저거죠. 안트로키노놀 아주 뭐 그래야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회사가 한국 BNC인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뉴스로 인해가지고 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거의 뭐 2만 네, 3천 원 원대까지. 주가가 8만 원, 네. 7, 8만 원까지 가는 그러니까 게. 참 이렇게 네. 우리 테마주 한번 잘못 이렇게 음봉 3개 맞으면은 이렇게 네.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워낙 많이 올랐었죠. 이게 10,000원에서 7만 원가 7배 올랐거든요. 거의 네. 3개월 만에. 그러니까는 바이오주에 우리가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네. 한 번 흐름을 타면 막 7배, 8배니까 이거를 뭐 무시를 못 하는데 이제 고점에서 잡은 사람은 이제 7만 원에서 2만 원이니까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쵸. 근데 테마주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10,000원에 사서 분명히 이거 7만 원까지 있겠어요? 이게 보면 없죠. 15,000원 갔다가 또 흔들리니까 이따 다 팔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시세가 나는 종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전문가들 보면 이제 수익률 자랑할 때 네. 뭐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한 주는 꼭 남겨놔요. 한 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7배 갔다 이거 이제 선전하는 거죠. 이제 그런 거 현혹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주식에 수익이 났으면은 네. 한 주 정도는 남겨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역사를 이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빠졌을 때 이런 거가 이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 주를 남겨놓으면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50종목이 100종목만 내가 확실히 알아도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그렇군요. 이게 한 테마주는 주를 그렇습니다. 남겨주는 게 그쵸. 도움이 된다.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영향받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난 종목은 한 주 정도는 나머지도 다 커버가 됐으니까 네. 이거는 뭐 계좌를 따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단 남겨두시면은 계속 흐름을 공부가 볼수 되면서 나중에 또 흐름을 탔을 때 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9번째는 액세스 바이오. 이 종목도 뭐 많이 우리 테마를 탔던 종목인데 네, 오늘 정말 바이오가 강했던 네, 오늘도 이제 하루였네요. 보면 역시 이제 진단키트 관련자에도 액세스 바이오가 네. 올랐죠. 이 종목도 37,000원 갔다가 15,000원까지 빠졌던 종목이죠. 네. 오늘 좀 올랐는데 액세스 바이오 가고에 있는지 모르겠다. 10월 22일 날 코로나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해 가지고 10월 22일 날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달에도 18% 오른 적이 있는데 이날 이제 9월 23일에 오른 거는 팜젠 사이언스, 그다음에 아이비 파마와 mRNA 백신 공동 개발 3자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9월 23일이었으니까 이제 이때 주가가 이제 올랐겠죠. 7월 달에 오르고 빠졌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올랐었는데 다시 이제 빠져가지고 지금 왔는데 오늘 다시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돼 가지고 액세스 바이오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어떤 끼가 있는 종목들은 또 올라. 만약에 내일 또 상한가 치면 어때요? 금방 또 25,000원, 3만 원 바라보니까는 여러분들 바이오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번째는 이녹스입니다. 이녹스 종목은 이제 최근에 흐름이 좋았어요. 이 종목은 아시겠지만 이제 전자 소재 사업인데 자회사 TR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2차 전지형 실리콘 계열 음극재를 개발을 했다. 사업을 한다라 가지고 또 이제 계열사의 이녹스 첨단 소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서 이녹스가 일단은 오늘 10%대 상승을 했는데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이녹스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또 11월 25일 날도 역시 이제 TRS까지 해서 올랐는데 이틀 동안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1번째는 일단은 동화약품이죠. 동화약품도 뭐 제약주인데
역시 이 종목도 뭐 코로나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오늘 올랐습니다. 오늘 약 9.75% 올랐는데 이 종목도 21,500원까지 갔다가 거의 뭐 13,000원대 내려왔죠.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오르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종목이 10월 1일 날 천식 치료 의약품 뭐 부대 손이도 이런 어떤 이 제품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 가지고 이미 10월 1일 날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다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이 종목이 그때만 21,500원 막 이 뉴스 때문에 많이 2만 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역시 오늘 다시 이런 또 테마가 되면서 동아약품이 일단은 9.75%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12번째는 이제 마인즈랩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마인즈랩. 마인즈랩이요. 네, 오늘 상승했던 종목 마인즈랩. 이 종목은 이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되죠. 네. 얼마 안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그 AI 플랫폼 사업을 하거든요. 플랫폼 사업인데 메가전 클라우드와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AI 플랫폼을 공동 사업으로 추진한다라 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오른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3만 원이었거든요. 3만 원에서 계속 공모가 유지하다가 좀 빠졌는데 다시 오늘 공모가 이상으로 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34,000원. 마인즈랩이고 그다음에 13번째는 일단 전진 바이오팜. 여기까지 하고 일단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진 바이오팜. 전진 오늘 전부 뭐 바이오팜이 바이오 오늘, 쪽이죠? 네. 13위까지 봤는데 거의 보니까 한 70%가 바이오 쪽이고 한 20%는 게임주 관련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 최근에는 오른 건 없지만 이제 오늘 오른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그 경영권 분쟁 이력이 있어요. 과거에.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6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이 회사는 이제 화학주면서 일단은 피해 감소제 사업을 하는데 이 회사는 뭐 코로나 관련은 없고요. 일단 전환사채 발행하면서 과거에 경영권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재료를 인해 가지고 오늘 8%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도 뭐 제가 상승 3위 30 종목까지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좋습니다. ST팜이 네, 14번째. 시간 많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15위까지도 할게요. 네네. ST팜은 또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또 해주신 종목이기도 했고, ST팜이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사들였다라는 이야기 이 있었는데, 차트 보시면 환상적이죠. 네, 9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환상적이네요. 12만 7천 원까지 뭐 완전히 매물대를 계속 돌파하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가는 종목이죠. 사실 이런 어떤 면에서는 뭐 소형주는 아니거든요. 고가주인데 그렇다고 대형주는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ST팜 보시면은 역시 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설비를 증설한다. 이게 이제 레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 뒤로 이제 계속 오르는 종목이죠. 그래서 CMO 수준인데 이 레포트가 삼성증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레포트를 인해 가지고 ST팜이 일단 매니저들한테 이제 어떤 어필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이런 무거운 종목이 9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8만 5천 원에서 올렸다는 건 대단한 거죠. 네. 그렇죠. RSI가 아직도 불꽃놀이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추가적으로도 상승할 수는 있지만 이제 점점 더 만약에 어떤 상승폭이라든가 상승률 자체가 줄어들면 그때는 또 이제 매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렇게 올리는 종목들은 또 시세가 나요. 최한 제가 볼 때는 50%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50%면 거의 다 왔네요. 8만 5천 원에서 아마 3천 원이니까 거의 13만 원. 제가 볼 때는 13만 원, 1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때 가서도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뭐 당장 뭐 내일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가진 사람의 논리예요. 일단은 가진 사람의 논리니까. 네. 여기서 뭐 추가 매수 신규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무리라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다음에 넥스턴 바이오 있었잖아요. 넥스턴 네. 바이오. 근데 오늘 종목은 이제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로스비오 테라피티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뭐 MRI 가지고 이제 올랐는데 이제 15위가 넥스턴 바이오 아까 종목 상담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 1위 플레이 위드서부터 넥스턴 바이오 ST팜까지 해서 15종목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온 상승 종목은 50가지였는데요. 15종목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이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 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37분쯤에 나온 속보 기사인데요. 나이지리아 방문을 했던 인천 부부가 확진을 받았는데 오미크론 의심자로서 또 분석을 받고 있다라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이 범정부가 지금 테스트 포스를 가동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네. 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또 이 PCR 검사가 결과가 지금 다음 달 1일이죠. 다음 달 1일이면 사실 얼마 안 남았을 때 내일이죠, 내일 내일. 나온다고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확진자는 이 추적 관리 과정에서 지인 1명과 동거 과정 1명 등 총 2명이 추가로 또 확진이 되었고 워낙에 마스크를 끼고 있어도 이 오미크론이 굉장히 감염이 빠르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속보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런 기사들. 지금 보면 이제 울산에서도 그 나왔거든요. 오미크론 그 의심 환자가 의심 나왔어요. 환자요? 네. 2명이 나왔는데 그분도 아마 아프리카에서 이제 갔다 온 사람 같은데 네. 어차피 뭐 오미크론은 아프리카에서 이제 발병이 된 거고 일단은 확진이 돼서 이제 뭐 계속 앞으로도 이제 돌파 감염이 예상이 되는데 과연 제가 중요한 거는 어차피 코로나 뭐 지금까지 우리 뭐 하루에 뭐 3,000명, 4,000명까지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오미크론이 과연 이게 그 중증으로 가느냐 아니면 치료가 가능하느냐가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환자는 당연히 뭐 그때 뭐 해외 여행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환자는 발생이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게 그러면 위중하냐 아니냐가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불안해 공포감 때문에 내일 당장은 또 아침에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 전에 일단은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 또 결론이 나니까 네. 그거를 보고서 대처하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그렇게 지금 우리 주말에는 어떻습니까? 이 오미크론 관련해서는 뭔가 이렇게 위중한 거는 없었다 이런 얘기도 네,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제가 볼 이야기가 때는 좀 있었죠. 더 그 결과를 좀 이렇게 주시를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어떤 분들께서는 이 주식 시장의 저가 매수의 기회다 아니면 좀 조정을 받는 장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두 가지론이 갈리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후자 쪽이라는 이야기실까요? 일단은 주식이든 뭐든 네. 저질러야 돼요. 네. 저질러야 지금 눈치 보다가 올라가면 못 사니까 네. 일단은 물리더라도 저는 네. 이런 때는 좀 과감하게. 어차피 더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또 V자 반등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저질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과감한 결단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 기사, 속보 기사 살펴봤습니다. 다음 코너인 상담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영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1264057 꼭 입력하신 뒤에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종목 상담에 도움이 되거든요. 많은 분들께서 들어오고 계신데 샛별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원 클래스님께서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종목 고민 남겨주셨고요. 좋은 정보 잘 듣고 있습니다. 영웅님 감사합니다. 라고 김씨 싸가자고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사랑이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지사다구님께서는 환상적인 차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ST판 보면서 전문가님께서 정말 환상적인 차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규 진입은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분들께서 지금은 신기 좀 하시면 안 돼요. 내년에 좀 희망을 볼 수 없을까요? 주가 조정을 받을 때? 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신규 진입은 안 되고 저가 매수로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고민이요. 현대제철입니다. 매수가는 38,500원, 비중 10% 담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7,1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대제철이고요. 오늘 3.39%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의 흐름 살펴보시죠. 39,000원에서 시작했던 시초가 부근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다가 2시 부근께에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이었네요. 더 빠지면서 37,000원 부근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종가가 가장 저점인 것 같고요. 3% 하락을 했네요. 현대제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38,5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 저점에서 잡으셨죠? 38,500원이면 오늘 저점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잡으신 거 네, 크게 뭐 손해 볼 일은 없고 이게 네. 보시면 앞에 보시면은 우리 그 RSI가 이렇게 네 번이 이게 지금 여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보면은 강심장. 네, 2번, 네. 3번, 4번째거든요. RSI가 그렇네요. 지금 저수지 관계. 그러면 3번 앞에 3번 모두 단기적으로 수익이 났거든요. 네. 이번에도 분명히 수익이 나면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 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기업 분석이라고 있어요. 기업 분석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현저가를 보시면은 이 밑에 기라고 있어요. 맨 밑에 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를 이게 클릭하시면은 이제 기업 분석이 뜨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여기 기업 분석을 이거를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면은 맨 위에 그 이게 거래소도 아니다 나오고 철강이다 뭐 업종 다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뭐 PBR 뭐 이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있다가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어디가 있냐면은 일단 어떤 회사인가를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시 볼 게 여기서 이제 시총, 매출액, 영업이익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이제 이 표거든요. 이 표를 보면은 이제 그 애니얼 해가지고 분기별로 쭉 연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볼 때 이제 매출액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느냐. 이 종목 보시면은 현대제철은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굉장히 좋거든요. 2020년 말에는 뭐 매출액도 엄청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런 이렇게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뭐 ROA 쭉 있고 뭐 PER, PBR이 있는데 이 종목 보시면은 퍼가 3이에요, 3. 근데 PBR이 0.28이에요. 이런 우량한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 있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대제철은 아마 중장기를 봐서는 수익을 많이 줄 종목이니까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수급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담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신하고 연금이 덩달아서 만약에 매수에 가담한다면 현대제철은 아마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워낙 실적이 좋잖아요. 이 종목이 뭐 3만 원 이 가격대 있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랫동안 보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매수가는 49,900원이고요. 비중은 10%인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 5% 하락을 하면서 36,05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38,450원이었던 시초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36,000원대가 가장 저가입니다. 가장 저가의 종가를 마무리한 모습인데 이 현대건설기계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는 49,000원이거든요. 이 종목이 네. 이제 주봉을 보시면 작년 그 3월에 10,000원이었거든요. 작년 3월에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인 게 지금 뭐 배당 받고 올 5월에 68,000원을 찍었죠. 7배가 올랐어요. 그 작년 연말에도 거의
36,000원이 거의 3배, 4배 오르고 거의 올해도 2배 올랐거든요. 그러면 단기간에 거의 2년 좀 안 됐지만 6배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36,000원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대건설기계도 어차피 이거는 뭐 SOC 관련해 가지고 연결되는 회사예요. 뭐 진성 TEC라든가 두산바켓 네. 이런 유를 보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주가 계속 곤두박질을 치면서 이때도 보면은 9월 말부터 10월 때까지 RSI 계속 저수지 엄청 있었죠. 그래도 조금 오르다가 38,000원에다가 거의 뭐 42,000원 10% 오르다가 다시 이제 내려와서 계속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RSI가 저수지에 거의 근접을 했어요. 오늘 보면은 들어갔네. 30.28이거든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이게 밑으로 더 들어가서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추가했을 때 일단은 이 종목이 저수지에 들어가면 또 반등을 주는데 과연 저수지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뭐 매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좀 권하지 않고요. 어차피 5만 원에 사셨기 때문에 지금 빠진 거 어차피 좀 기다리시면은 반등을 할 텐데 물론 이제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수급을 봅니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하고 투시는 팔지만 연기금이 계속 사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축이라도 수급의 축이라도 산다는 거는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연기금이 이거를 뭐 매도로 전하기 전까지는 현대건설기계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락은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 같은데 그 이 회사도 내용을 보시면은 퍼가 5.2고 PBR이 0.5예요. 지금 뭐 모든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PBR이나 퍼가 이렇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부채 비율이 106%, 유보율이 1,300% 되고요. 실적이 있어서 올해 실적이 좋거든요. 매출액도 늘어나고 작년 대비 영업이익도 뭐 엄청 늘어나는 이런 이게 또 우량한 회사고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도 뭐 거의 고점에 있는 회사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종목 뭐 지금 이번엔 거의 뭐 5만 원대 사셨는데 5만 원까지 가기엔 좀 무리는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전에 고점이 42,500원까지는 분명히 돌파 시도를 할 텐데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 5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또 돌파를 못하면 다시 한번 꺾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볼게요. 다음 종목 고민은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매수가는 10,000원이고요. 비중은 3%이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기술 투자는 오늘 4.6% 하락을 하면서 9,54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장 초반 시초가가 11,100원이었고요. 계속해서 하락을 한 가운데 장 막판에 더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9,480원까지 빠지기도 했고요. 소폭의 반등세 나오기도 했지만 9,540원에 마무리가 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매수가는 10,000원, 비중은 3%.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관련주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관련주는 뭐예요? 회사 실적과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급등하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네. 급락하면 급락하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제가 뭐 비트코인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 주가가 변동이 되는 종목인데 저 같으면은 차라리 비트코인 관련주를 매수를 하느니 차라리 비트코인을 직접 사겠어요. 제가 답은 그거예요. 어차피 비트코인 시세에 연동이 되는 종목인데 그러네요. 굳이 뭐 이거 우리 주식으로 뭐 올라봐야 뭐 2, 30%지만 비트코인은 뭐 100%도 가고 갈 수 있겠네. 차라리 이런 그 비트코인 관련주에 베팅을 할 바에는 직접 투자하는 게 낫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우리기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는 51,000원, 비중은 15%라고 하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45,4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3.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장 초반 시초가가 47,500원, 장중에 소폭의 상승세 보였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네요. 장 막판이 또 저가였습니다. 45,300원, 45,400원에 마무리가 된 JYP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비중 15%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메타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NFT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네.
엔터주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면 어떤 그게 안 되지만 공연이 네. 분명히 이제 빈 대면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엔터주는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JIPN도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주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매수 시점이 이제 5만 1,000원인데 지금 뭐 5만 1,000원이나 4만 5천 원 뭐 한 번 오르면 또 분명히 오를 종목으로 봐고요. 다만 이제 매수 타임이 지금 약간 조금 어정쩡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RSI가 이제 방향이 완전히 뭐 방향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진짜 하방으로 가고 있잖아요. 뭐 어제 오늘 빠져서 그렇지만 어제는 사실 뭐 이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어제. 네, 네. 오늘도 어제도 뭐 마이너스 0.7%고 오늘도 뭐 상승하다가 이제 3.5%로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지금 JRP를 만약에 보유를 하셨다는 원지 사실은 뭐죠? 5만 1,000원대 사셨으면 아마 이 박스권에서 사셨을 거예요. 박스권에서 이 가격대 사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볼린저밴드 하단이 60일선은 상향 돌파,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 네.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 이게 잘 안 네, 되는데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네, 설명을 이때가 해주고 이제 계십니다. 네. 볼린저밴드 하단 60일선은 간통을 할 때는 매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이때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네요. 올라갔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런 거가 저는 나왔을 때는 분명히 매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때 5만 8천 원 이상 아니 5만 6천 원대 10% 정도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왔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볼린저 밴드가 그 61선을 하단이 돌파할 때는 무조건 매도예요. 네. 무조건은 없지만 대부분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바로 하락할 수도 있지만 며칠 있다가 하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식 투자하실 때 이제 매도를 잘 못하죠. 매도를 잘 못하시는데 매도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올라가다 이렇게 음봉이 크게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처럼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텐데 대부분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하다가 빠질 때는 분명히 하락하기 때문에 장대 음봉으로 빠졌을 때는 그날 종가에 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날 아침에 오를 때 매도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뭐 매도를 못하면 매도를 못해요. 일단 그냥 장투로 가는데 일단은 네. 여러분들이 가신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다가 장대음봉이 나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면 그날 종가에 털든가 아니면 그 다음날 조그마한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는데 어쩌면 JYP 엔터는 저는 뭐 내년도에도 계속 가능성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또 저는 또 좋아하는 종목이고 해서 JYP 엔터는 지금 뭐 좀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JYP 네, 엔터 수급 보시면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요. 네. 투신하고 연기금 팔지는 외국인이 사기 때문에 한쪽이라도 일단은 살아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분석을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코로나도 불구하고 늘어나죠. 매출액도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부채 비율이 20%밖에 안 돼요. 유보율은 1000%. 그냥 우량한 회사죠. 그다음에 퍼는 36, PBR 이건 이제 높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퍼나 PBR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은 의미가 없고요. 분명히 또 가치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재무 구조 좋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당장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거 봐서는 좀 흐름상 좀 안 좋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우리 JYP 엔터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엔터 쪽은 그래도 이런 영화보다는 오히려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비춰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는 11만 7,200원, 비중이 12%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은 8만 1,000원입니다. 장 초반에 8만 4,800원에서 시작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였는데요. 장 초반에 상승을 하면서 오른세를 보이더니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8만 1,000원, 8만 100원까지 빠졌고요. 종가는 8만 1,000원이었습니다. 2.7%. 전문가님께서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보십니까? 매수가 11만 7,200원입니다. 어차피 뭐 바이오 관련주는 또 뉴스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이 종목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개인이고 뭐고 너무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올라다 아마 매물이 엄청 나올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라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들고 있으니 차라리 다른 바이오주 이런 정보를 갈아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네. 갈아탄다면은 손실이 많겠지만 네. 그만큼 다른 종목들도 뭐 바이오주도 이렇게 탄력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또 똑같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런 걸 골라서 사시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셀트리온은 어차피 뭐 며칠 연속해서 오르는 적이 없어요. 뭐 3일 오르면 빠지고 또 이렇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은 아쉽지만 이게 한번 수급을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외국인이 하겠습니다. 팔고 투시는 샀다가 파는 편이고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계속 팔죠. 그리고 투시는 좀 사는 것도 하지만 미미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개인이 사는 거거든요. 네. 개인이 이렇게 사는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올려주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히려 공매도를 쳐서 그 하락에 베팅해서 수익을 보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관련주들은 어차피 공매도 때문에 네. 타깃에 된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른 다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매도가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좀 이 시총이 작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셀트리온도 뉴스가 계속 좋은 거 나옴에도 불구하고 못 오르는 거 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요. 최근에 공매도 세력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를 또 그래서, 본 바가 있는데 임원들 주식 함부로 또 매각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도 어쨌든 간에 하셨고 좀 그랬는데도 오르질 못하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입니다. 매수가는 62,500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1.8%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57,800원이 종가였고요. 장중에 시초가가 가장 고가였습니다. 59,200원까지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다가 바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장중에 57,600원이 저가, 종가는 57,8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는 62,500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6만 원대 이상에서 사셨죠. 근데 보면 네. 차트는 이제 굉장히 많이 빠진 거로 보이지만 사실 6만 6천 원하고 5만 7천 원이면 이 종목 자체는 밴드 자체가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6만 원을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주가인데 사실 내년도에 그럼 과연 뭐 유한양이나 종분당에서 뭐 레포트 보면은 그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제약업종은 바이오에 비해서 탄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유한양이 워낙 좋은 어떤 회사인지는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뭐 ST팜처럼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많이 하락은 하진 않겠지만 오르는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좀 볼린저 밴드 하단을 타고 내려오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또 레벨 다운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만 한 7천 원, 6천 원 사이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또 올라갈 때도 또 탄력이 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현상 유지하는데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합니다. 예. 네, 유한양행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텔라칩스입니다. 매수가는 16,850원, 비중 10%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4%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텔라칩스입니다. 14,2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장중에 고가가 15,300원이기도 했습니다. 시초가 부분이 고가였고요. 저가는 종가 부분이었습니다. 매수가는 16,850원, 비중 1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윗골이 나오면 항상 빠져요. 그리고 음봉이 크게 한 서너 개 나오거든요. 지금 음봉이 네. 한 3개 나왔어요. 그리고 거의 14,000원이 저점으로 보는데 아직 그 RSI가 저수지를 안 간 상태거든요. 물론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RSI가 차라리 저수지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좀 더 하락이 있을 수는 있는데 16,850이면은 거의 이때 고점에 사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좀 반등할 때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일단 이 종목이 수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개인하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고요. 회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PBR이 1.85, 퍼는 41좀 높은 편이고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적자 전환했는데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이 돼 턴어라운드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채비율이 90%, 유보율이 1,400%인데 회사 내용은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에 있어서는 뭐 이 종목은 개인들이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세력들의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쪽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차트로 봐서는 좀 더 일단은 뺀 다음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이 종목도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매도 타임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16,850원은 곧 한 단계 레벨 업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기다리면 16,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때 가서 아마 판단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텔레체스 종목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없습니다. 여기까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참여 방법이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난세용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비밀번호 꼭 입력해 주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톡방이 나옵니다. 톡방 분위기 살짝 살펴볼게요. 네, 마리님께서 네, 날씨가 바람도 불며 흰눈이 조금 내리기 시작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날씨를 보니까 내일 영하권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가 내릴 거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마리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님 지금 또 안녕하세요라고 남겨주셨는데 방송이 이제 3부 막바지가 다 달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7시부터 10시까지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내일 난세웅님께서 1, 2부 시간을 또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까요. 난세웅님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많이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을 하셔서 입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래 방법대로 주식왕 난세웅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3시간 내내 차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내일 또 만나뵐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7시에 난세웅님과 다시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